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건강검진 도중에 용종이 발견이 돼서 좀 제거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혹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다들 받으셨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요즘 제거는 워낙 간단해서 수술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 특약 가입자라고 하면요, 평균에 이제 7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엄연한 수술에 해당되니까 이거 놓치셨던 분들 꼭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요즘 크고 작은 치료 시에 이렇게 수술비 보험이 약방의 강투처럼 기대 이상의 넓은 좀 보장 범위로 우리들에게 또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서 어떤 식으로 또 나도 이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주목하셔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수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집 경제수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김희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희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보험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금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술비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간단한 시술도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 정보들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험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까지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9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21668-2838번 짠 번호 나왔습니다.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이제 수술비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험에서 이제 진단비 구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수술비 보험 일부가 판매 종료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좀 전개가 됐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2020년도에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수술비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들이 2021년도를 앞서면서 점점점 이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정황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19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서 나중에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워낙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판매를 잘하고 있던 보험 상품에서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장 범위를 줄이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술비와 관련된 정보들, 수술비 담보와 관련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얼핏 기억나는 게 뭐 질병 수술비도 있었고요. 종 수술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종, 2종, 3종, 4종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었던 그 특약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것도 있더라고요. 엔대 수술비, 뭐 종 수술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종에서 5종 수술비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래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금액을 보상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먼저 판매가 시작했던 것은 생명보험사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손해보험사도 같이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고요. 1에서 5종 수술비는 중증 질환 수술을 했을 때, 뭐 암이나 뇌 심장 질환을 수술을 했을 때 많게는 1,000만 원, 뭐 적게는 300만 원의 수술비를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증일 부분의 경우는 가장 적은 금액을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부분에 관련해서는 보험사들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비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수술비 중 하나가 바로 1에서 5종 수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도 있는 만큼 수술비 보험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제 수술비 보험 어떤 식으로 또 준비하면 되는지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보면서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김희아 전문가님? 네,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우리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보험을 형태를 보시면은 거의 진단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암 진단비, 뇌질환, 심장 질환비, 진단비. 하지만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암 수술비, 뇌질환 수술비, 뭐 심장 질환 수술비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저렴해요. 먼저 진단비 약 10% 정도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우리 뇌질환에서 가장 큰 보장입니다. 근데 뭐 1,000만 원 준비하는데 10,000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수술비 같은 경우는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대 질환이 우리 혈관 질환, 뇌 질환과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암보다도 치료비 많이 드는 게 바로 뇌 질환과 심장 질환인데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수술로 이어져요. 암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90년대 같은 경우 암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암에 진단하는 시기가 거의 3기, 4기 말기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암 초기에 거의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의해서 치료를 하고 있죠. 하지만 혈관 질환은 그렇지 않아요. 혈관 질환은 생기면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그러면 응급 상황일 때 바로 수술로 이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수술비의 장점은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암 진단비, 뇌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없어집니다. 다음 암에 걸렸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수술비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계속해서 보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심장 질환 중에서 협심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스텐트 삽입 수술을 가장 첫 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스텐트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 안에 스텐트를 주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구적으로 쓰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체 주기가 평균적으로 심장질환 환자분들 3.1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수술할 때마다 수술비가 가입돼 있으면 계속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부분이 12월 30일 날 판매가 종료될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들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냐면은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수술비의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경증 질환 관련해서 보상 금액을 많이 했던 부분을 축소시킬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수술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수술했을 때가 병원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우리 보험 판매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폭넓은 보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술입니다.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모두 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질병 관련된 부분이 약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수술할 때마다 거의 다 모든 질병을 보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술비를 준비하는 유형은 건강한 분들과 유병자분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그리고 만성 당뇨합병증이나 양성 뇌종양, 그리고 상해 질병 50% 이상 이런 질병을 겪으면은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셔도 돼요. 남아있는 보장 그대로 보장받는 게 바로 이 납입 면제고요. 우리 유병자분들은 조금 더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조건이 조금 불리합니다. 먼저 암뇌졸중, 급성심근경색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당뇨 이런 부분은 양성뇌종양 빠지고요. 상해 질병 50%가 아니라 80%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당연히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술비 보험의 특징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좀 더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으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진단비보다도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보험료 중인 차이가 있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분석도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플랜들 좀 하나하나씩 좀 봤었을 때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수술비 준비 시에 또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하니까 왜 그런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이다 보니까는 보험 관련해서도 암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를 들면 들수록 70대, 80대, 90세가 되면 될수록 암의 발병률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질환이 발병률이 올라가냐면요. 바로 혈관 질환들이에요. 심장 질환과 뇌 질환인데 2019년도 대한민국 사망 원인을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보험에서 이제 질병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넣어놨고요. 상해나 뭐 자살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먼저 20대부터 39세 분들까지 1위는 암이지만은 2, 3위가 심장질환과 뇌질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부터 80세 분들 1위가 당연히 암이죠. 하지만 2위에 있을 때 심장질환, 특히 50대부터 80세 분들 심장질환이고 60에서 79세 분들은 또 뇌질환이 사망원인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간질환, 폐렴 이런 부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80세 이상부터 보면은 우리 5위에 알츠하이머, 이 치매라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 60대 분들은 내가 5, 60대니까 암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암보험만 가입해야지.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보험은 실제로 필요한 연령대가 65세 이상입니다. 내 소득이 끝난 시점에서 내가 경제활동 할 수 없는 시점에 만약에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 뒷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대 질환인 뇌질환과 심장질환 관련해서도 꼭 한번 내 보험 안에서 보상을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망 원인을 보니까는 암뿐만 아니라 이대 질환도 정말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구나라는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 암도 무서운 존재죠. 하지만 이대 질환도요,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대 질환이 더욱더 심화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고 잘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대 질환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서 이 수술비 보험을 우리가 또 누려볼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 또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 혈관 질환인 뇌질환과 심장 질환이 암보다도 치료 비용이 더욱더 많이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 우리 암, 뇌, 심장 질환 관련해서 수술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수술비만 따졌을 때 바로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걸렸을 때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할 경우 약 2,737만 원의 평균적인 수술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종양 같은 경우 뇌질환이죠. 그래서 1,400만 원. 암 보세요. 간암, 위암 같은 경우 이대 질환보다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위에 또 스텐트 삽입 수술 있죠. 바로 협심증일 때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 중 하나가 스텐트 삽입 수술인데 이것 또한 905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스텐트 교체 3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 2,700만 원. 현재 기준이지만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수술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린다 해서 바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암 환자분들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예약하고 수술 날짜가 거의 한 달, 2달 뒤에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암은 생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수술을 안 해도. 하지만 이대 질환은 정말 다릅니다.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시간도 있고 응급처치하는 시간 그때 제대로 안 했을 경우 당연히 사망으로 이어지는 게 많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장질환과 뇌질환 같은 경우 워낙 심하게 앓고 계시면은 기존의 암 환자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기 호스피스 병원 가기 전에는 뭐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 질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로 병상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병 비용 또한 많이 들고요. 또한 입원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술비만 따져볼 게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 또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비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 외적으로 드는 비용까지도 무시 못한다라고 하니까 보험의 필요성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방송 시청하시면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내용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눌 텐데 보험 가입 시에 많은 분들이 암, 뇌, 심장 기본적으로 준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암 몇천 정도 준비했고 또 심내 혈관 관련된 부분은 몇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 몇천에서는 수술비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아마 수술비 부분은 굉장히 금액이 적을 겁니다. 거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단비 위주, 과거의 보험 또한 진단비 위주의 보험만 보험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진단비 뭐 3천만 원, 뇌질환, 심장질환 뭐 각각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가입하고 수술비는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수술비를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이유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수술 방법과 지금 현재의 수술 방법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첫 번째로는 바로 수술 방법의 부분인데 과거에는 뭐 개두 수술, 개흉 수술, 가슴을 열거나 뇌를 열어서 직접 열어서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 시술을 통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예전 보험은 이런 신의료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보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 기술을 보상하는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지 현재에 맞는 의료 시술과 의료 혜택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뭐 암 몇천,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몇천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는 수술비가 아니라 진단비로 지금 오해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니까 이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전혀 수술비와 다른 역할을 또 한다라고 하니까 수술비만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참 경기가 어려울 때 특히 자영업자분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분들이 500만 명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진단비랑 수술비 보험료 차이를 먼저 봤을 때 진단비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0원의 비용이 든다. 그럼 수술비는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보상 금액을 비례를 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수술비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뭐 2번을 수술하시든 뭐 10번을 수술을 하시든 그때마다 내가 가입한 금액의 수술비 보상 금액을 계속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단비는 그렇지 않아요. 보험사들이 중증 질환 관련된 담보 관련해서 진단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 뇌, 심장, 뭐 간질환, 폐질환 이런 큰 질병들 있죠. 이런 부분만 진단비고 수술비는 정말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우리나라 수술 1위가 104장이거든요. 저희가 잠시 뒤에 우리나라 수술 1위부터 19위를 알아볼 건데 거기에 관련된 수술도 모두 보상하고 있고요. 중증 질환인 암, 뇌, 심장 질환 또한 당연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에서 아마 이제 과거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수술비 부분이 거의 뭐 한 100만 원에서 많게 준비한 분들이 한 300만 원 이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의 수술비는 많게는 뭐 거의 1억 원까지 암내 심장질환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예전 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도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같이 여러분들의 증권사진 보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비와 진단비 차이점들, 각각의 장점들 저희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질병 한번 겪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불안함이 굉장히 클 거예요. 재발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의 두려움을 안고 좀 계실 텐데 그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딱 이렇게 나뉜다라고 해요. 질병에 대한 아픔보다 비용적인 불안함 이게 또 크다라고 하거든요. 수술비 장점 안에서 계속해서 1회 한이 아닌 계속해서 반복적인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면서 준비 이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술비 보험은 보장해주는 수술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다양한 수술까지 지금 보장해주고 있는지 수술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특정 질병에 관련 한 군데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수술비는 여러 장기에 관련해서 모두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한 수술 1위부터 19위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1위가 백내장 수술입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 40대 분들부터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수술비 준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백내장 수술 보상 가능하겠죠. 치액 관련된 부분, 특히 남성분들 고기 좋아하시거나 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는 시간이 불규칙하신 분들 같은 경우 치액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 고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2위 수술인데 이 부분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위 척추, 4위 충수는 맹장이고요. 5위에 이제 담석증 같은 경우 워낙 담석 관련된 돌 쌓이는 거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위에 무릎 관절증, 연세 드셔서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 7위를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1위부터 6위 그리고 8위부터 19위까지는 대충 보셔도 경증 질환들이에요. 근데 7위 같은 경우는 우리 협심증이 심장 질환의 가장 첫 번째 경증 질환 중 하나인데 우리 진단비로 보상받으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의 거의 70%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 옛날 보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험사들이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래서 수술비에 관련해서 스텐트 삽입 수술 할 때마다 큰 금액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농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작은 근종, 혹입니다. 폴립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도염, 그 다음에 간암, 그리고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유방의 양성종양, 그리고 갑상선은 양성종양 이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유방암 수술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혈관질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박혀 있는 게 바로 심장질환인 협심증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수술비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보상을 하진 않습니다. 보상 안 하는 질병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자해나 고의 관련된 부분은 보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용 목적도 수술비는 보상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이제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입니다. 눈이 안 좋아지는 게 질병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라섹은 거의 이제 외모 개선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하지정맥입니다. 하지정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사분이 소견에 의해서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술비 보상이 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여름에 반바지 입고 치마 입고 다니기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수술해야지 이러면 또 보상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위부터 19위까지 지금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소개해드렸던 수술 모두 다 수술비 보험이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 7회에 있는 스텐트 삽입술 이 수술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1종에서 5종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전해드렸잖아요. 이 플랜 안에서는 보상 어떻게 지금 되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들이 12월 31일 이후로는 아예 판매를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종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먼저
1에서 5종이다 보니까는 각 질병에 따라 종류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5종이 대체적으로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은 질병, 이제 경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심장 내 뭐 관열 수술, 두개 내 관열 수술, 암 수술 이런 부분은 5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것보다도 조금 더 경증 질환. 그러면은 뭐 위절제 수술, 신장 방광, 뭐 폐, 간 이런 장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500만 원. 그다음에 3종 같은 경우 추간판 관열 수술, 뭐 디스크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유방 뭐 절단 수술 이런 부분은 뭐 유방암 수술했을 때 절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심장의 스텐트 삽입 수술이나 녹내장, 기타 피부암 이런 부분은 또 100만 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에서 2종 수술입니다. 상대적으로 3, 4, 5종 같은 경우는 워낙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많게는 3번 정도밖에 못 받지만은 1에서 2종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장용종, 위용종. 이거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40대, 50대 되시면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용종 나올 때마다 보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로 결석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맹장 수술. 그다음에 1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술 1위 백내장이죠. 양쪽 눈이 있기 때문에 양쪽 눈 시행할 때마다 뭐 각각 2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냐?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백내장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 번만 나가고요. 치액 같은 경우는 워낙 재발률이 높은 질병 중 하나이죠. 재발할 때마다 보상받을 수 있고 요실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궁, 난소, 난간 관련된 근종까지도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수술비 보험 하나씩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비 보험이 가장 큰 장점이 반복 보상적인 부분이었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반복 보상을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각 연령대로 있는데 여성분들 20대 되면은 자궁경부암 관련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되면은 우리 유방 관련된 부분 의무적으로 여성분들도 시행하고 있고, 남녀 동일하게 40대 되면 위내시경, 50대 되면 대장내시경,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있으신 분들은 간에 관련된 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혹을 제거를 하면은 수술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2종이 우리가 가장 흔하고 자주 받을 수 있는 질병 중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복적인 보상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자분들부터 주요 담보와 함께 보험료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담보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별로 우리 가입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더욱더 높게 가입을 할 수 있지만은 수술비를 많은 금액을 보험료를 납입하시면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가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가입 금액을 조정한 거고요. 기본계약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무조건 넣어야 되는 담보들인데 지금 최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일 수 있고요. 질병 수술비가 우리 질병에서 가장 폭넓은 수술비 중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50대 분들은 20만 원, 그 이상 분들은 10만 원. 그 다음에 앞서서 1에서 5종 수술비 12월 31일 날 이후로는 이 담보를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 사라지냐? 보험사들 입장에서 보험료 지급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없앨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장 뇌혈관 신부전 간폐질환 수술비, 그래서 5대 아니면 5종 수술비라고 보험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전 연령 500만 원씩. 그리고 해당 보험사가 정한 64가지에 관련된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1에서 5종 아까 보셨지만은 5종 수술비가 가장 중증 질환이죠. 그 중에서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7대, 15대, 38대 백내장. 그래서 보상 금액이 적은 거는
우리가 자주 받을 수 있는 앞서서 1종, 2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상 금액이 높은 거는 4, 5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1세 분들은 7대나 15대가 200만 원, 200만 원. 그럼 7대, 15대는 어떤 거냐? 암내, 심장질환, 간폐 이런 중요 장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비가 우리나라 수술 1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많은 보급을 지급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20만 원, 또 관절이나 생식기 3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이대 질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계속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보장 범위 넓은 혈관 질환 중 한 가지인데 모든 연령 각각 1,000만 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등을 안 해놓고 모두 다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담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연락 주셔서 상의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관련된 부분들 실제 보상액과 함께 보험료 어떤 식으로 또 마련이 되었는지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성분들, 유병자 여성분들 보상 금액 예시표인데 50대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백내장 같은 경우 양쪽 눈을 수술을 했을 때 14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해당 당일날 바로 양쪽 눈을 수술할 경우는 70만 원밖에 보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 수술하고 6개월이 경과됐을 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대장 용종 관련된 부분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하시죠. 그때 용종 나올 때마다 70만 원씩 보상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수랑 상관없습니다. 개수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 그냥 용종이 3개가 나왔든 4개가 나왔든 70만 원 그냥 보상이고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작은 근종이나 유방의 혹, 양성종양, 섬유섬종 이런 부분 제거했을 때 100만 원, 70만 원. 그리고 심장 관련된 스텐트 삽입 수술 있죠. 앞서서 협심증 우리나라 수술 7위에 차지하고 있는 스텐트 1920만 원. 그 다음에 뇌질환 관련된 수술하셨을 때 2320만 원. 우리 심장질환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 수술하셔도 1920만 원 보상 받으시는 거예요. 뇌질환, 뇌출혈 수술하시든 뇌졸중 수술하시든 뇌혈관 질환 수술하시든 어떤 뇌질환이든 상관없습니다. 2320만 원 질병으로 인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중요 장기들 있죠. 간폐, 신장 관련된 수술 1120만 원. 여성분들은 보험료 본인 연령대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대 분 4만 원, 50대 분 4만 5천 원, 55세 분들 4만 8천 원, 60세 분들 5만 2천 원대.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고 또 바로 이제 남성분들, 유병자 남성분들 바로 볼게요. 백내장 용종 동일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만 가지고 있는 생식기 관련된 부분 있죠. 전립선, 고환 이런 부분 관련 수술. 그리고 심장과 뇌질환, 간폐신장. 앞서서 여성분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조금 차이가 나요. 보험료는 남성분들 45세 분들 4만 원대, 50대 분들까지도 4만 원대 준비 가능하죠. 근데 그 이상부터는 5만 원대, 60대 분들은 또 6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본인 연령대와 수술비 비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적인 부분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만나봤습니다. 여성과 그리고 남성 조금씩의 차이는 있긴 하네요. 무려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0대 때 준비를 하면 6만 원이니까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수술비 보험 어떻게 준비 가능한지 역시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건강하시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조금 더 높고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약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유병자분들과 최소로 들어가고 질병수술비가 유병자분들에 비해서 10만 원이 추가가 더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그리고 30만 원. 그래서 1에서 5종 수술비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31일 이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대 5종 수술비. 그래서 심장, 뇌혈관, 신부전, 간폐 수술비 각각 1,000만 원과 56세 분들은 500만 원으로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64대 질병 수술비가 유병자분들보다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대 질환 관련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이 간질환 수술비부터 건강한 분들은 추가로 들어갑니다. 간질환 수술비 200만 원. 다음 장 보시면은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호흡기 인공관절,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까지 추가로 건강한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보험료 측면에서는
먼저 보상하는 금액부터 볼게요. 백내장 같은 경우 160만 원, 한쪽 눈일 때 8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대장 용종 관련해서 10만 원이 더 높죠. 80만 원, 작은 근종 80, 치액 40만 원. 그리고 심장 스텐트 삽입 수술이 유병자분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유병자분들도 내가 이대지라 높게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적정한 금액은 수술비는 되도록이면 5만 원 이내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서 많은 금액인 2,600만 원, 3,000만 원. 심장질환 스텐트 평균 교체 주기 3회였죠. 그때마다 2천만 원씩 보상받기 때문에 거의 3번이라고 보면은 한 8천만 원 가까이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폐, 신장 관련된 수술비 2천만 원. 그래서 여성분들은 거의 뭐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3만 원에서 이때부터 50대 넘으시면은 한 4만 원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달 우리가 30일이잖아요. 하루에 거의 한 1,000원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면은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는 확실히 계속해서 우리가 자주 언급해드렸었던 그 말들이 좀 더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되는구나. 보험료적인 차이도 굉장히 컸었고요. 담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아까 그 주요 담보들 중에서도 유병자분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심장 뇌혈관과 관련된 뭐 간 폐질환과 관련된 수술비, 유병자분들이 이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었는데 건강한 분들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어요. 1,000만 원이라는 차이. 이 부분 여러분 또 알아주시면서 조금 더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가족력이 있거나 관련된 질병을 좀 겪으시는 분들 보시면 한 번 더 이와 관련된 수술비 보험 꼭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체크를 좀 해보자면은 이 수술비 보험도 다양한 보험사에서 판매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보험사별로도 보험료 차이가 좀 있을까요?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들어오면서 수술비에서 가장 보험료도 저렴하고 우리 보험담보에서도 유리한 회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도 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보험 365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 회사의 장점과 단점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술비 보험도 전체 보험사마다 조금의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꼭 비교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보험사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올바르게 설계 원하신다면 연락 주셔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히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9번, 문자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른분들이 아닌 우리 자녀분들을 위한 수술비 보험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성인분들은 이제 수술과 관련된 부분들, 질병의 노출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성인분들이 걸리는 질병에 관련된 수술비와 아이들이 걸리는 질병의 수술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안내심장질환 관련된 부분은 성인분들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수술비를 또 준비가 가능하고 먼저 보험이라는 거는 나나 뭐 우리 가족들이 아프고 다쳤을 때 위험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준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 수술비는 또 내가 낸 보험료를 거의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12월까지예요. 1월달 되면은 이제 보험사들이 뭐 무이지 보험 다 없어지죠. 그리고 환급률 100% 이상 나오는 보험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모두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관련된 수술비도 오늘 한번 알아보시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올해까지라고 하니까는 네. 제대로 알아두고 또 필요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또 수술 받는 게 아이들은 또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수술들을 아이들이 받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먼저 연령대별로 저희가 이제 어떤 수술을 많이 하는지 평균적으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10대 같은 경우, 우리 10살 아이들 같은 경우 1위가 뭐 편도 수술, 2위가 뭐 탈장 관련된 충수 맹장이죠.
그리고 심장 수술이 또 4위에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5위에 이제 내시경 관련된 하부 비동, 우리 코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성인분들은 아이들과 지금 질병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앞서서 백내장 치액 우리는 봤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수술비를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입하는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수술비로 꼭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연령이 20, 30대가 되셔서 컸을 때 그때는 성인 수술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수술비를 좀 보니까는 수술과 관련된 부분들 순위에서 이제 당연히 성인분들하고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좀 더 건강할 텐데 굳이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순위표 보시면서 혹시라도 만약을 위해서 대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위부터 저희가 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편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들이 좀 관련된 네. 질병을 좀 겪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워낙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에 되게 많이 걸려요. 특히 맞아요. 이비인후과 되게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인체 중에 편도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클 경우 편도 절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좀 인후두염에 걸려서 걸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수술을 하는데 바로 어린이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미만 같은 경우는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 30세 미만 같은 경우 4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편도가 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시면은 각 아이들 연령대로 좀 다르거든요. 소아 아이들, 뭐 5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 커가고 있잖아요. 그럼 편도가 너무 크면은 얼굴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정부와 뭐 이런 네. 질병 관련된 부분이 나중에 컸을 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 이제 유치원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1년에 3번이나 4번 이비인후과로 편도염으로 계속 간다. 이럴 경우 편도 절제 수술을 그때 시행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 이걸 방치하면은 뭐 코막힘, 그리고 만성 뭐 구강호흡, 그다음 코골이. 구강호흡은 입으로 숨 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처음 태어나면은 복식호흡하고 있거든요.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근데 복식호흡하는 게 좋은데 성인이 되면 될수록 코로 만약에 호흡을 할 경우 나중에 잠잘 때 코골이부터 해가지고 급사의 위험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자주 병원에 간다 그러면 편도 절제 수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작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요 증상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인으로 됐었을 때까지 그 부분들까지 좀 얘기 들으니까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질병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 편도 수술 시에 보험금 어떻게 지금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보험사 어린이 보험 관련해서 수술비를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먼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A사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뭐 250만 원, 200만 원, 뭐 적은 회사는 8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보 판매 1위인 회사가 이 중에서 D사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F사 같은 경우는 우리 TV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회사 있죠. 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거는 뭐 내 지인 친구를 통해서 가입을 하지만은 이 보험사들이 어떻게 보상하고 보험료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에서 수술일인 바로 이 편도 수술 관련된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바로 A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성인 보험도 아니고 아이들 보험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예. 이렇게 했다라는 거 보니까는 좀 화가 나긴 하네요. 예. 우리 어머님들 우리가 똑똑하게 준비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술도 좀 보도록 할게요. 10대 다빈도 수술 중에서 2위가 서해 및 대퇴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좀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탈장이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제 서해부라는 부분이 우리 사타구니 쪽입니다. 그쪽에 탈장이 일어나는 거죠. 네. 뭐 직접 간접 그리고 뭐 서해부 탈장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장기가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장이 탈이 됐을 때
밖으로 삐져나왔을 때요. 제 위치를 못 찾았을 때 바로 서해부 탈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가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서해부 탈장이 일어나면은 뭐 만성 변비 그리고 복압이 높아지는 경우, 특히 남성분들이 좀 많아요. 운동하시다가 뭐 축구하시다가 뭐 험악한 운동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하시다가 탈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그러니까 남아에게도 좀 그렇죠. 위험한 질병이니까는 이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평균 수술비 보상 금액 이건 또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네, 2위인 서해부도 A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그래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 보시면은 270만 원 보상하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 D사 어린이 보험 1위 회사 220만 원, 그리고 F사 8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3, 4, 5위도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3위부터 5위. 일단은 저희가 4위 말고 3위랑 5위만 좀 살펴보는 거 어때요? 네, 3위 먼저 맹장 관련된 부분. 맹장 수술 뭐 성인분들도 많이 하시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맹장 수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A사가 가장 지급 금액이 높습니다. 150만 원 관련돼서 있고, 그다음에 5위에 내시경 하부비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코 얼굴 쪽에 뼈가 있는 부분이 있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런 데에 염증이 쌓여서 수술하는 게 내시경 하부비동인데, 뭐 이거 방치하면은 나중에 만성비염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관련된 수술도 당연히 A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1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수술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알아보면서 이 순위에 있는 보상 금액이 모두 다 A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의 것들, 나머지 부분도 A사가 높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보험료 바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축농증이라는 거죠. 예.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흔히 나타나는 거고, 성인분들도 축농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리미리 잡아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인 됐었을 때는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자, 아이들 보험 안에서 미리미리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제대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보험 안에서 담보들 많이 또 꾸려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담보 마저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담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 계약이 뭐 사망, 후유장애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가 우리 수술비에서 가장 폭넓은 담보 중 하나인데 50만 원 보상하고 있죠. 성인분들은 뭐 앞서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50만 원. 그다음에 해당 보험사가 정한 106가지에 관련된 질병 수술비 관련해서 21대 5대 이런 부분이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암내 심장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증 질환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7대 같은 경우 20만 원밖에 보상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주 겪는 질병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수형 관련해서 30만 원 한 번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관련된 질환 수술비 30만 원. 그래서 앞서서 5위의 축농증이나 뭐 비염 관련된 수술이죠. 이런 부분 따로 또 보상을 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다음 장 보시면은 1에서 5종 수술비 있죠. 이 부분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다 없어집니다. 12월 31일 이후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플랜 또한 12월 31일 이후로 없어져요. 그 이유가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이제 보험료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보험료가 각 연령대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령대에서 옆에 환급률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환급률 보시면 거의 다 100%가 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질병에 안 걸리더라도 나중에 해지를 했을 때, 만기를 다 채우셨을 때, 그때 낸 돈 모두 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절제 수술 1위였죠. 거기에 관련해서 300만 원. 그리고 서해부 탈장 관련된 부분 270만 원. 그리고 충수, 뭐 신장, 내시경, 하부비도 이렇게 금액이 저희가 보상 금액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환급률 측면도 다 100%가 넘기 때문에 미리 우리 아이들 위험 대비해서 준비하시고, 나중에 문제 없다라면 해지를 해서 낸 돈 다 돌려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보험이다 보니까는 보험료적인 부분도 좀 다양하게 좀 뿌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담보적인 부분도 가입 금액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자,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들 보험 준비해 두시잖아요. 보험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적인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게 준비 원하신다라면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고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마저 좀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많은 보험사가 네. 금액적인 부분도 큰 차이를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위부터 5위까지 아이들이 또 그 수술을 하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좀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올바르게 준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것만은 좀 알고 준비하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일단은 이제 다음 년 되면은 보험사들이 없어지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수술비를 말씀드렸는데 이 수술비가 왜 정말 중요하냐면요. 점점 수술을 하는 변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 관련해서. 그래서 요즘 보상하고 있는 수술비를 준비를 하셔야지 당연히 보장이 가능한 거고 요즘 수술은 또 로봇 시술 이런 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 꼭 준비를 하셔서 올해 또 연말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시는데 가족분들과 같이 함께 맞이하시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한번 선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물건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루에 뭐 1,000원, 2,000원, 우리 가족 뭐 4명이라면 4,000원 정도잖아요. 4,000원 정도 나와 내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한번 선물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래 나가보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